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유캐스트의 파티하는 김 기자입니다. 오늘은 좀 채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 채권 많이 어렵죠. 채권이 왜 이렇게 어렵냐면은 아마 우리 실물 생활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좀 눈으로 보고 피부에 와닿기에는 너무나 먼 자산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냐면은 뭐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땐 주식이나 뭐 예금 이런 데 투자는 많이 하겠지만은 채권에 대해서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채권의 움직이는 메커니즘 자체도 좀 약간 복잡해요. 주식이나 예금보다는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채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직접 채권이 어떻게 운용이 되고 채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릴게요. 사실 채권에 대한 내용은 뭐 많아요. 이미 상당수 금융 전문가들 분께서 책을 또 많이 쓰셨고, 저도 그 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해 왔는데, 그래도 좀 비전문가다 보니까 저도 그거를 다 이해하는데 한계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하고 소화한 내용을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새는 전자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채권을 뭐 많이 보신 분들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기업, 그다음에 뭐 정부, 지자체, 단체 등에서 발행을 하고 또 서로 사기도 합니다. 또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도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고 싶고 자신의 자산이 손실이 나서 뭐 줄어드는 거를 바라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채권에 투자를 하죠. 일반 개인이라면은 실제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간접 투자, 그러니까 펀드에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ETF 등에 넣어놓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채권이 왜 중요하냐? 돈을 빌리는 가장 또 편리하고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경제가 돌아가는 데 있어 은행과 은행의 대출 이자율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듯이 채권이 잘 발행되는가 여부나 채권 금리 등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을 발행하는 이들의 부담도 커지게 되고, 이는 여러모로 투자에 대한 비용으로 전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경기 지표 중 하나로 채권에 대한 금리가 또 많이 언급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그 얘기는 돈을 빌리기 쉬워지지 않는 뜻이 되는 거고, 돈을 빌리기 쉬워지지 않는다는 뜻은 또 뭐냐? 채권자들은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돈이 떼일 수 있는 리스크나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보고 있다라는 뜻으로 귀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것은 뭔가 경기에 안 좋은 신호가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채권 금리에 따라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채권을 매매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주요 플레이어들입니다. 뭐 펀드도 있고요. 해외에서는 이미 뭐 채권 전문 투자 뭐 펀드도 많이 있어요. 이들은 또 기업들의 채권 물량을 받아주면서 경제가 잘 돌아가는 그런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우선 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채권은 잘 만들어진 차용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채권이 개인 간 차용증과 다른 것은 채권 하나의 증권화된, 그러니까 나의 권리가 담긴 증서로서 사업할 수가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 보증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채권은 또 주식과 달리 앞으로 얼마를 받게 될지 수익이 정해져 있어요.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영하고 싶은 이들의 주요한 투자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보험사처럼 이게 안정적이고 안전 위주의, 뭐 연기금도 마찬가지긴 하죠. 이런 펀드나 기금이나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채권은 정말 중요한 투자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채권 누가 발행하나 궁금하시죠? 채권은 정부나 큰 기업에서 발행을 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처음 봤을 때 은행 입장에서 이 채권을 발행할 정도의 기관이나 기업에 대출을 받아주기 쉽지가 않은 부분,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유가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은행의 대출을 받는 것보다 여러모로 채권 발행이 더 쉬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은행은 대출을 해주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심사를 합니다. 이를 두고 여신 심사라고 하는데, 이 기업이 돈을 잘 갚을지 여부 등을 놓고 이자율과 만기를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업에 대출을 해줬는데 떼일 것 같아. 그러면은 당연히 좀 이자율을 높게 받거나 아니면 대출 아예 안 해주겠죠. 또 은행 입장에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대출은 그 은행에서의 대출은 일종의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떼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가능성을 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대출을 해주는 만큼 일정액을 충당해서 보유하도록 써야 돼요. 혹여 10개의 기업에 뭐 100조 원의 대출을 해줬다고 쳤을 때, 이거는 과장이에요. 과장된 이 하나의 예시인데, 그 중에 뭐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가 망할 거라는 계산을 하고 그에 맞춰가지고 충당을 해놓는 거죠. 물론 10개 기업이 전부 다 망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한두 개 기업이 망하더라도 은행이 굴러가는 데 있어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장치가 바로 충당금 요 장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1조 원 대출을 은행에서 받는다고 쳐봐요. 은행은 1조 원이란 돈을 삼성전자 한 곳에다 몰빵해서 빌려주는 꼴이 돼요. 1조 원을 빌려주고 어느 정도 돈을 또 충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건 그것은 우리들의 기대감인 거고요. 기업은 언제든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1조 원의 돈을 한 곳에 은행에서 턱 내주기는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사실 은행이 가용할 수 있는 유동성 부분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1조 원을 조달해서 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은행의 까다로운 대출 심사를 통과하느니 차라리 신용기관 평가로부터 신용평가를 받고 증권사 등을 대리로 맡겨 채권을 발행하는 게 더 쌀 수가 있어요. 은행들 빌려 쓰는 것보다 증서를 만드는 거죠. 증서를 만들고 10년 동안 이 돈을 빌려주면은 이자와 함께 10년 뒤에 원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증서만 발행하고 팔면 되는 거니까요. 굉장히 쉽게 되는 거죠. 이런 채권의 장점은 뭐냐면은 혹여 삼성전자가 뭐 잘못된다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게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 피해에 대한 손실은 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이 지게 돼 있다는 점이에요. 은행이 지게 되는 복잡한 리스크 구조를 생각했을 때 여러모로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어떤 모 기업의 1조 원 정도의 채권이 부도가 났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지대히 않고 큰 일일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도 같은 액수의 부도가 은행에서 발생했다라는 것과는 이게 격이 다르죠. 예. 그 정도의 만약에 대해서 은행이 좀 흔들흔들한다 망할 것 같다 그러면은 금융위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싼 값에 유통되는 회사채를 정크본드, 하이일드 본드라고 합니다. 하이일드 본드는 하이가 높다, 일드가 수익이잖아요. 높은 수익의 본드라고 해요. 이런 채권은 수익률은 높은데 신용도가 낮으니까 그만큼 이자율이 높고 이미 원가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할인돼서 유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만 원짜리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최근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던 소문이 돈다면 이 채권을 투자한 사람들은 10만 원을 몽땅 잃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중 일부는 5만 원이라도 건지자는 심정으로 5만 원에 팔게 될 거고요. 이를 두고 채권 가격 하락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채권에는 고정된 이자를 준다고 약속했어요. 10만 원의 채권을 연 1만 원의 이자를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5만 원을 주고 이 채권을 산 사람은 연 1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5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은 1만 원을 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익률은 투자금 대비 그 연리 수익이니까 20%가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채권 가격이 10만 원에서 5만 원 하락하면서 반값이 됐죠. 그러면서 수익률은 10%에서 20% 두 배로 뛰었죠. 물론 그 수익률 20%는 5만 원이라는 원금을 전부 손실할 수 있다는 확률하에 받는 거예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투자업계 격언이 여기서 그대로 적용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채권을 발행하는 곳은 주로 대기업, 정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어요. 대기업은 이미 많은 자산을 갖고 있고 한 번에 빌리려는 그 돈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은행 대출은 감당이 안 되죠.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세금을 걷습니다. 세수가 있다 보니까 이를 보증 삼아서 보다 싸게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발행한 채권을 사주는 이들이 바로 자산운용사, 은행은 보험사, 기관 투자자 등이 있고요. 기관 투자자로는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과 연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연금 우리나라 노후자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곳이잖아요. 불려야 하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국민연금도 보면은 그래도 수익을 높이기 위한 주식이나 공격형 자산에 놓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안전한 국채 같은 데 자산을 묻어놓고 잃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채가 또 왜 그러면은 뭐 안전하냐 물어볼 수 있으실 텐데
국가라는 거는 전쟁이나 기근 아니면 진짜 웬만한 재난 아니면 망할 이유가 거의 없죠. 그래서 국채의 경우에는 원금 손실 우려가 적고 또 미래 수익이 확정적이라서 많이들에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국가가 좀 재정 위기에 닥친다 그러면은 세금을 높게 받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기업보다는 망할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 수익 올리는 방법. 예.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만기 때까지 이자를 받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예금자가 은행에 일정액을 일정 기간 맡겨놓고 이자 수익을 얻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곳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주식처럼 사고 파는 경우예요. 이게 트레이딩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트레이딩의 기본은 뭐냐면 내가 사는 자산이 쌀 때 사서 그 자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 팔아서 차익을 얻는 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채권도 그 기업의 신용도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경제 여건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쌀 때 사서 가격이 올라갈 때 팔면은 차익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채권의 금리와 가격은 발행자, 그러니까 채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대체로 신용도가 낮게 되면은 이 채권의 금리는 높게 됩니다. 왜냐? 채권자 입장에 봤을 때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을 확률을 계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준해서 가산을 해서 금리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채권은 잘 만든 차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은행 대출의 금리만큼 많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채권의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를 보고 경기 변동의 한 지표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금리는 채권의 가격에 반대로 움직입니다.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채권의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의 금리는 떨어지기 마련이고요. 반대로 움직입니다. 요거를 주저하고 계시면은 좀 채권과 이 경기 변동의 메커니즘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세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